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의 제목은 영어를 잘해야 세상에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특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국이라는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한국에 계시고 미국에 유학 나오려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요즘 미국의 기름값이 치솟는다고 한국 언론에서 이걸 앞다퉈 보도하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중동 지역에 전쟁이 되게 많았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대국들의 석유 쟁탈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중동에서 석유를 뺏어오려고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한 20년 이내에 미국에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중동에서만 석유가 났던 게 아니라 석유가 있는 위치가 중동 지역이 땅이 얇아서 조금만 파도 석유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석유는 좀 땅속 좀 깊은 곳에 있어요. 좀 많이 파야 돼요. 드릴 같은 걸로 좀 많이 파내고 그 안에 좀 압력을 가하고 요렇게 좀 작업을 좀 한참 해줘야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도 이제 땅속 깊이 있는 석유를 마음껏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잘 살았잖아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에너지까지 자급자족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한 곳으로 부상해서 미국이 최근에 홀로 독불장군처럼 더 잘 나갑니다. 미국은 원래 강대국이었지만 최근에 더 잘 나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 가는 점들이 생길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캘 수 있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기름값은 왜 올랐을까? 그리고 왜 미국은 그러면 셰일 가스, 셰일 석유 더 뽑아내면 되는 거지? 자, 왜 기름값이 그렇게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이 미국의 기름값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그 셰일 석유가 다 고갈돼 간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미국의 모 언론사에서 그렇게 말했던 걸 인용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 및 오일이 고갈되어 간다, 실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그 언론사의 성향, 정치적 성향을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극좌파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극좌파의 한국 언론이 보도를 인용한 그 미국 언론사도 미국에서 상당히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좌파들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미국을 무조건 까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우파 계열의 정치 세력들은 무조건 미국에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됐는지, 먼저 한국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정말 불바다가 되었던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떨어졌던 성조기를 막 흔들면서 I love America, 지나가면 막 그 미군들한테 I love USA 하면은 지나가는 미군들이 초콜릿을 던져줬어요.
그렇게 생존 때문에 시작했던 게 한국의 우파의 뿌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우파는 자국민 중심적이고 자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는데 한국의 우파는 특이하게 외세에 의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꾸로 한국의 좌파는 또 그거에 반대돼서 그런 외세 세력을 굉장히 밀어내려고 하고 민족적인 성향을 띠죠. 근데 이게 외국 및 전 세계의 우파 좌파와 성향이 다른 거예요.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파들은 자국민 중심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을 추구하죠. 그리고 외국의 좌파들은 외국의 것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우파와 좌파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 정치였기 때문에 한국의 우파들은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붙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좌파들은 분배를 강조하면서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는 마인드로 갇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기형적인 좌파 우파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그런 좌파 언론들은 무조건 미국을 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채널이 미국 유학 코스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제 채널 보는 거잖아요. 미국에 성공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에 있다 보면은 그 한국 좌파들의 무조건 미국 까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고 미국에서 유학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꿈과 희망이 좌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좌파 언론의 선동에 너무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일단 중립기여를 박으세요. 좌파든 우파든 둘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특히 극좌파나 극우파가 하는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립기여를 박으세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본인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은 좌파 우파 내용을 동시에 들으면서 가운데로 가는 게 좋냐? 자,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립기여를 박되 살짝 우성향으로 스탠스를 잡으시면 돼요. 골프 칠 때 여러분들한테 스탠스를 알려주는 것처럼 제가 스탠스를 알려드리자면 중립기여를 박되 살짝 우성향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좌파는 나눔을 추구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좌파의 이야기를 따를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계속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계속 몰락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반면에 우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게 되죠. 하지만 우파 쪽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뭔가 발전이 있어요. 돈을 더 벌든지 뭔가 사람이 좀 더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기여를 박되 살짝 우성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정치 성향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고 싶고 미국에 성공하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최적의 스탠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 언론이 그렇게 미국의 셰일가스가 고갈돼 간다라고 보도를 했고 굉장히 극좌파 성향의 뭐 그런 언론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용했다는 미국 언론조차도 미국에서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가 좌파를 인용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특히 미국을 보는 올바른 시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우파 언론들은 무조건 또 미국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직접 영어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뭐 요즘 유튜브에 뭐 영어로 된 미국 뉴스 많잖아요.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영어로 바로 검색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미국 석유 회사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뉴스에서 그냥 얘기를 해요. 바로 대놓고. 자, 코비드가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고 거기다 전쟁의 여파도 약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석유값이 좀 오르고 있는 거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뭐 한국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막 셰일 가스가 고갈돼 간다. 셰일 석유가 고갈돼 간다. 한국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요.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막 중동에 가서 고개를 숙였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게 뭐랄까 세상을 보는 그런 뭐랄까 냉철한 시선이 아니에요. 일단 미국을 까고 싶어하는 좌파적인 필터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에. 특히 한국에서 한 40대 정도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특히 40대 남성들이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교 다녔을 때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어떤 영향이거든요.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파들이 하고 있는 그 부도덕한 일들 때문에 한국이 많이 병들어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지금의 40대 남성들은 좌파 성향으로 가는 게 정의롭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리드하는 입장이죠. 뭐 신문 기자에서부터 뭐 미디어, 방송국, 뭐 연예인,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뭐 기업인, 뭐 각종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40대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좌성향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이제 20대 MZ 세대라고 할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 지금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하는 지금 꼴이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엔 지금의 20대들이 미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는 또 우성향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문화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기호를 박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항상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속지 않아요. 좌파가 아무리 이렇게 반미적으로 선동해도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우파가 아무리 뭐 무조건 미국 좋다라고 이렇게 막 무조건 미국 이렇게 해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기호를 박으시고 영어로서 직접 전 세계에서 오는 데이터를 보고 계시면 한국이라는 그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요즘 지금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신 MZ 세대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MZ 세대들 요즘 TV를 잘 안 보시잖아요. 무조건 뭐랄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만 세상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이것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편향시켜요. 여러분이 우파 성향을 가지게 되면 계속 우파 관련 기사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여러분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좌파 관련 뉴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립기호를 박는 게 중요해요. 중립기호를 박고 세상을 보는 순간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기호를 박으세요. 그리고 아주 살짝, 많이 말고 아주 살짝만 우방향으로 스탠스를 잡고 자기 살 길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성공하시면서 미국에 오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여담 한마디 드리면요. 석유는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룡이 죽어서 석유가 된 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는 하나의 썰일 뿐이고, 인류는요, 석유가 어디서 나는지 그 근원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냥 땅속 어디선가 끊임없이 생성돼가지고 지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아직도 그 근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어디서 왔는가 인류는 아직 알지 못해요. 자, 기독교인인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석유란 걸 사용해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합니다.